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의외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태종 이방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에겐 삼국지의 조조같이 아주 현실적이고 냉혹하지만 유능하고 리더십 철철 넘치는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처음엔 태종 이방원이 다소 지나쳐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그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그렇지만 후대의 평가와 무관하게 태종 이방원 그의 개인적인 삶은 대단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버지로서는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태종 이방원의 속을 제대로 썩였던 태종 이방원의 장남, 우리 문제야 양녕대군. 이방원 개인 가족사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양녕대군에서 셋째 충녕대군으로 세자가 교체될 때 그 과정이 훈훈하기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태종 이방원과 그의 아들 사이의 갈등은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닐까 합니다. 태종 이방원도 좋은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1400년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친 이방원은 결국 조선의 3대 왕이 됩니다. 이방원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 아버지 이성계가 그토록 아꼈던 정몽주를, 개국 후에는 이성계가 늘 믿고 따르던 정도전을 무참히 살해하고 심지어 이성계가 총애하는 이방원의 이복 동생까지 죽였습니다. 이방원 개인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후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나 태조 이성계만큼은 분노와 우울과 고독과 환멸로 말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이, 아니 이방원을 향한 이성계의 분노가 얼마나 컸냐면,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하자 이성계는 여러 산들을 돌아다니며 절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중 지금의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었는데, 태종 이방원이 이성계를 찾아가 왜 꼭 소요산에만 있느냐며 이제 그만 궁궐로 모시겠다고 하자, 거기 대소신료들 다 있는 앞에서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까닭은 두 아들과 사위 때문이다 라며 이방원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신지는 알겠죠? 이방원이 죽인 7째 방번이와 8째 방석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방번이는 이방원이 죽인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성계 입장에선 이방원이 모든 걸 주도했으니 말이죠. 참고로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날 때 자기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이성계의 사위까지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안 있다 이성계는 고향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함흥으로 떠날 때 옥새를 이방원에게 안 주고 같이 함흥으로 가져가 버리죠. 옥새 없는 왕이 무슨 왕입니까? 태종 이방원은 차사, 즉 왕이 직접 파견하는 메신저가 함흥으로 가서 이성계에게 그만 궁궐로 돌아오고 옥새도 태종 이방원에게 넘기라고 간곡히 아뢰게 했으나 신궁인 이성계는 그 차사들을 전부 활로 쏴 죽였답니다. 태종 이방원은 차사를 보낼 때마다 계속 돌아오질 않으니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은 없고 너무 답답했던 거죠. 여기서 유리한 사자성어가 함흥차사입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깜깜무소식일 때 쓰는 사자성어인데, 결국은 이성계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무학대사가 설득해서 돌아왔다죠. 뻥입니다. 함흥차사의 유래는 거의 설득력이 없는 지어낸 이야기이며 실제로는 이 일화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바로 이성계와 이방원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는데요. 함흥지역에서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조선 건국 이래 최초의 반란이었습니다. 조사이는 이성계의 둘째 부인 신덕왕 후 강씨의 먼 친척으로 함흥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사이가 함흥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함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배후에 있었다는 거겠죠. 바로 이성계요. 1402년 11월 조사이는 함흥에서부터 청천강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결국 태종 이방원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궁궐에 나와 반란군을 맞이했고 아예 대놓고 이성계도 조사이의 반란부대 근처까지 합류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숙번에게 조사이의 본대와 맞서게 하고 본인은 바로 이성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납치해버립니다. 이성계라는 반란의 구심점이 사라지자 조사이의 병사들이 하나같이 겁을 먹고 전부 탈영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조사이의 난은 허망하게 끝이 나죠. 조사이는 당연히 처형당합니다. 하지만 태종 이방원은 조선 개국 이래 최초의 반란 사건임에도 사건을 더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했죠.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와 더 이상 싸우기도 싫었고 이미 몇 차례 피를 본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와 굳이 더 싸우거나 피를 봐봤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보단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이 왕으로서 더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답니다. 조사이의 난 실패 후 이성계는 진짜 힘없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1408년 이 거대한 호랑이도 사망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사망 직전 유언으로 함흥 땅에 묻어달라고 했지만 한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아버지 무덤을 조성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의 무덤을 한양에서 가까운 지금의 경기도 구리시에 조성하고 대신 함흥 땅에 자라는 억새풀을 가져다가 이성계의 봉분 위에 심었죠. 그 억새풀은 아직까지도 자라고 있으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가을에 꼭 한번 가셔서
이성계의 무덤을 봐보세요. 진짜 장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도 끔찍한 일이 있었던 이방원은 아들과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왕자의 난을 몸소 주도하고 겪은 이방원은 자기 아들들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일찌감치 애들 어릴 때 장남 이재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흔히들 태종 이방원은 사냥과 놀기만을 좋아하는 장남 세자보단 책과 공부를 사랑했던 셋째 충녕대군을 더 세자로 세우고 싶었고, 아버지의 마음과 동생의 능력을 눈치챈 장남이 스스로 미친 척을 하다가 폐세자 당하고 착한 둘째도 눈치 빠르게 알아서 빠져준 덕분에 셋째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으로 즉위했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역사에서 이런 훈훈하고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 합니다. 어린 나이 세자에 책봉된 태종 이방원의 장남 이재,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재는 공부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고 운동과 사냥, 활쏘기 등에 빠져 살았습니다. 태종 이방원도 사냥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사냥을 갈 때마다 세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또 세자가 공부를 땡땡이 치는 것도 태종 이방원이 다 알고 있었는데 괜히 잔소리하면 아들과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다지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자와 태종 이방원의 사이는 좋을 줄만 알았는데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세자의 여성 편력이 문제가 됩니다. 한 번은 세자가 기생과 사랑에 빠졌는데 기생과 연애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며 태종 이방원은 그 기생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세자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그 기생을 풀어달라고 하자 아들에게만큼은 마음 약한 태종 이방원이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시작이에요. 세자가 머무는 것을 동궁전이라고 하는데 동궁전의 궁궐 담장에서 개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태종 이방원이 조사해보니 세자가 그 개구멍을 통해 민가에서 깡패 친구들을 불러서 놀고 기생들 불러서 끼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랬던 거죠. 화가 난 태종 이방원은 차마 아들을 혼내지 못하고 기생들 불러다 내쫓고 세자를 모시는 내시들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등 세자에게 겁을 주자 오냐오냐 컸던 세자는 또 무슨 단식 투쟁을 하는 등 태종 이방원이 보낸 내시에게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며 협박하는 등 아버지 성질을 제대로 긁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처음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세자가 그 자리를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자를 대신할 사람이 왕실 종친들 중에 과연 없을까?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고성 수준이지 태종 이방원이 진짜 교체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본심은 태종 이방원만 알겠지만요. 이 가족 간의 불화는 다만 태종 이방원과 세자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자기 동생이 더 총명하다고 생각해서 세자 자리를 물려주었다고요? 이 말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들으시면 국어 파괴하는 일보다 더 노발대발하실 겁니다. 세자 이재와 충녕대군 시절의 세종대왕은 사이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모르는 게 없어서 웬만한 나이 많은 선비들보다 더 박하트식했던 충녕대군은 어딜 가나 칭찬을 리플레이였습니다. 세자가 공부를 워낙 하기 싫어하던 사람이라 더 비교되어 충녕대군 칭찬은 입마를 일이 없었죠. 버젓이 충녕대군 앞에서 지금의 전하,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도 원래 왕이 될 서열에 있지 않았다는데 왕이 되었다, 세자는 따로 있었다는 식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말했음에도 충녕대군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고, 이 충녕대군이 아버지 태종 이방원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자 명백히 이거 반역죄에 해당하는 발언임에도 태종 이방원은 웃으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세자는 조금씩, 아니 언젠가부터는 어딜 가든 자기 동생과 비교당하는 말을 들었고, 심지어 충녕대군이 세자에게 도덕적으로 지적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세자가 그래서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충녕대군이 알게 된 세자의 비행들을 충녕이 태종 이방원에게 고자질한 적도 꽤 있다고 합니다. 세자는 점점 비행의 도가 심해지고 자기가 직접 담을 넘어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 질환 좋은 나쁜 놈들과 어울려 다니고 늘 기생을 끼고 살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거의 매일같이 밤마다 기어나가서 술 처마시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심지어 궁궐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던 중 세자의 결정적인 스캔들이 터지는데 그 유명한 어리와의 열애설이죠. 일명 어리게이트. 여자에 환장하던 세자는 늘 미인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녔는데 그중 어리라는 초미녀를 알게 됩니다. 문제는 비록 첩이지만 어쨌든 딴 사람의 유부녀라는 거. 세자는 세자의 직위로 어리를 빼앗습니다. 강제로 빼앗겼지만 세자와 어리의 사랑은 쌍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자가 남의 첩을 빼앗아다가 궁궐로 불러들여 논다는 말이 아예 대놓고 궁궐과 조정에 퍼지자 태종 이방원도 신하들 얼굴 보기 얼마나 낯뜨거웠겠어요. 태종 이방원은 세자를 세자의 장인어른 집에다가 가두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한 이후 어리도 궁궐에서 내쫓는 건 물론 관련 주모자들도 전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인맥 총동원해서 태종 이방원에게 눈물 콧물 쏟으며 용서를 구했고, 마음 약해진 태종은 또 한 번 세자를 용서해줍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그렇게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놓고 세자는 아버지 몰래 계속 어리를 만나고 있었으며 결국은 사단을 냅니다. 바로 어리가
아버지가 임신을 해버리는데요. 이때 태종 이방원과 그의 부인 원경왕후 그리고 일가족 전체가 개경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태종 이방원은 세자 처벌 문제는 자기가 한양으로 내려가면 처결하겠다고 일단 세자 먼저 한양으로 보냅니다. 와, 근데 한양에 도착한 세자는 한양에 오자마자 바로 어리를 만나러 간 겁니다. 아주 대단한 사랑이네요. 태종 이방원은 한양으로 내려가서 온갖 소리를 지르며 혼내자 세자가 또 무릎 꿇고 손바닥에 닿을 때까지 빌고 빕니다. 갖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태종 이방원이 또 모르는 척 넘어가 줍니다. 그래도 세자는 아버지 무서운 줄은 알고 있었어요. 알겠죠? 아버지가 몇 명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리고 아빠가 외숙부들을 어떻게 조졌는지 자기 눈으로 다 목격했는데, 그래서 늘 잘못을 하고 태종 이방원에게 걸리면 울면서 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때도 단식 투쟁을 하지 절대 태종 이방원 앞에서 대들거나 말대꾸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리 임신과 관련해서 갑자기 사랑의 힘이 솟구쳤는지 태종 이방원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는데, 주요 내용 골자는 아바마마도 첩이 그렇게나 많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 편지를 읽고 선언합니다. 세자 교체. 반대가 없었을까요? 태종 이방원이 누굽니까? 이방원입니다. 아들들 앞에서 맥없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정책들은 어떻게든 신하들 조정해서 관철시키는 왕이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원활하게 세자가 교체되었습니다. 몇 명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거의 없었고, 태종 이방원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아마 많은 신하들도 세자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자는 양녕대군으로 호칭이 격화되었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가 되었죠. 태종 이방원은 양녕대군을 춘천으로 내보내려고 했으나 부인 원경왕후가 폐세자 되는 것도 서러운데 얼굴도 못 보게 할 거냐고 태종 이방원에게 소리쳤고, 태종 이방원은 양녕대군의 거처를 경기도 광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양녕대군은 어리 보고 싶다고 멋대로 탈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양녕대군의 장인어른이 이 모든 게 다 어리 너 때문이라며 어리를 구타하는 일이 있자 수치심에 어리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후 양녕대군은 죽을 때까지 개벌은 난 못 주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지 며느리까지 강간하기까지도 합니다. 숱한 신하들이 세종에게 양녕대군 저것 저놈 처리하라고 주창할 때마다 세종은 그래도 친형이니 죽일 수 없다고 한사코 거부하자 양녕대군이 세종대왕에게 편지를 써서 가식 떨지 말고 날 처단하라는 신하들 상소를 거절하지 말라. 내가 죽든 말든 계속 신하들 상소를 거절하면 다시는 주상을 보지 않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어떤가요? 이쯤 되면 태종 이방원은 자기 아버지 이성계와 동생들에게 했던 나쁜 짓들에 대해 충분히 벌을 받지 않았나요? 누구보다 아들들을 잘 키워내고 싶었던 이방원은 자기 손으로 장남을 폐세자시키고 세자 교체라는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도 찾기 힘든 선례를 남기죠. 물론 덕분에 우리 후손들은 세종대왕을 영접할 수 있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정말이지 끔찍할 수밖에 없는 잔혹사였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